문인삼의 218화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을사년 운세 컨텐츠를 슬슬 만들어 보려 해요. 오늘은 을사년 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죠. 아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총론 전체적으로 이제 을사년 각 일간별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려 해요. 항상 운세라는 것은 내 사주에 비춰서 해석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이렇게 총론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서 내 일주별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응이 좋으면 좀 더 세분화해서 일주인데 이제 월별, 월지별로 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제가 명리학 분야에서 이제 처음으로 쓰는 책인데 제 손에 26일 날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건 이제 12월 초 정도 되겠죠. 이 책은 기존에 명리학 공부 과정에서 방황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그야말로 최고의 지침서가 될 것으로 자부합니다. 제 제자분들이 다 검증한 책이에요. 다들 좋아하셨고, 그만큼 이 공부의 방향을 정확히 제시할 책이다. 완전 초보용도 아니고 초보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고생하지 않고 지름길을 보게 만드는 힘이 있고, 중급 고급편에서 이제 헤매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방황을 멈추고 다시 제대로 된 산길을 찾아 이제 명리산 정상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될 겁니다. 좋은 책이다. 명리 분야의 스테디셀러가 될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운세 컨텐츠 이어가면서 자주 말씀드리고, 온라인에서 주문하실 수 있게 되면 링크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분노도 하시고 좌절도 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일제시대 여러분이 독립투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일본 판사들 혹은 일본의 녹을 먹는 친일파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을 하겠냐고.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독재시대도 마찬가지죠. 그죠? 독재자들의 비위에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우리 역사를 보면 을사오적이다 판사 출신 아닙니까? 독재시대 때 그들이 자행한 사법 살인 무수히 많잖아요.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국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시련, 이건 그를 더 강하게 해줄 뿐이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우리 바로잡지 못한 우리의 근현대사의 이 적폐가 정말 밟아도 살아나는 그 정도로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들에겐 양심이 없어요. 정적을 이기고 권력을 잡고 유지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고 모함하고 그래 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떠들어대야죠. 그래서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것,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한 대목입니다. 통치자가 최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도덕이 항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깨달을 것이다. 이거 우리 민주정부가 그 이전에 우리 김구 선생님, 예운양 선생님, 그런 분들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점이에요. 어설픈 용서, 화해, 이것은 참극을 부를 뿐이다. 이재명 대표 말 아닙니까? 군주가 국가를 지키려 한다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진실과 자비, 인간애와 종교에 반하여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제 리더로 바꾸면 되죠. 리더가 국가를 지키려 한다면, 국가 공동체를 지키려 한다면, 그런데 우리나라 수구는 어때요? 국가를 지키는 게 아니죠. 본인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본인들의 이익, 그죠? 본인들의 권력. 항상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그들은 거침없이 권력을 행사하죠. 그건 배워야 됩니다. 국가 공동체, 그리고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그런 가치 하에서 주권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적폐들과 싸워야죠. 맨날 도덕군자처럼 정치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구사할 수 있는 수단이 한계가 있거든. 우리 맨날 검찰을 독립시켜야 된다. 근데 그들은 독립시킨다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동네 양아치나 조폭들에게 너희들 용서해 줄 테니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 사람들한테 위해 가지 말고. 그게 되냐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방법을 몰라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밝혀진 이상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런 악들과 싸워 이길 그런 리더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이 수구 세력은 이재명이 그런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제의 판결은 법리적으로 얼토당토 않습니다. 그냥 상식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법적 판결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보면 돼요. 뒤집힙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인간이란 두려움을 주는 자보다 사랑을 주는 자에게 해를 끼치기를 덜 주저하는 사악한 존재다. 마키아벨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언론들 보세요. 수구 정권은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무너질 때 갈아치워야 되겠다. 수구 정권 연장과 자기네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쟤는 갈아치우고 새로운 애를 그 자리에 내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이익이겠다. 이렇게 판단할 때 박근혜도 보냈고 이제 윤석열도 그렇게 보낼 텐데,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구 세력은 만약에 이제 걔들한테 등 돌리면 자기들이 받는 불이익이 어마어마할 걸 알기 때문에, 왜냐면 걔들은 그렇게 불이익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언론 자유를 해치지 않는, 보복을 하지 않는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이렇게 사랑을 주는 자들에게는 더 해를 끼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질문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기자들이. 그죠? 민주정부 리더와 이 수구정부 리더에게 질문하는 태도와 내용 자체가 달라요.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이 두려움을 정말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측면이 있죠, 수구 세력이. 그래서 국민이 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근성, 내려오곤 있지만 여전히 17%가 그런 근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사회, 그들이 원하는 리더 상은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하는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갖춰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없이 이거 배워서 잘 상담해서 잘 활용해서 돈이나 많이 벌어야지, 이러면 정말 찐득하게 그 진리를 궁구하지 않아요. 이젠 됐어, 이제 써먹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지 말자, 우리 명리. 제가 끝에 제가 하고 싶은 말 다시 담았는데, 명리학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야, 이재명 무죄 날까 안 날까 이런 거 맞추는 게 명리학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같은 사주, 남녀 구분해서 같은 사주를 공유하는 사람이 50명 있단 말이에요. 한나란 씨에 태어나서 그거는 똑같죠. 한나란 씨에 태어났으니까 사주팔자 같단 말이야. 한나란 씨 죽어요? 같이 사고 나서 같은 병에 걸려서 한나란 씨에 막 승진해요? 한나란 씨에 떼돈을 벌어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상담가로 나가실 분들 다 경험하실 텐데, 수능같이 큰 시험을 앞두면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 사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합격할까요? 그럼 웃으면서 그 얘기하죠. 사주적으로는 합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주다. 합격은 관인을 딱 쥐는, 그것도 정관정인 주어봐.
아무 방해 요소 없이 합격해야죠. 그런데 그런 말을 꼭 해줍니다. 이 사주를 가진 50명이 다 합격하지 못할 거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극단적으로 죽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된다고. 돈 대박 나는 거. 그런 거 다 알면 로또 번호 왜 못 맞춰? 맞춰야지. 그 시점에 사주팔자 가지고 숫자 짜집기 위해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공부해야죠. 공부해서 그걸 가져야죠. 근데 그때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도 그날 정말 운이 나빠서 지각을 했거나 또는 컨디션이 나빠서 답안지를 내렸었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훌륭해, 똑똑해, 공부 많이 했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애야. 천재야, 예를 들면. 천재가 아니더라도 수재야. 늘 상위권에 있었어. 명문대는 따논당상이라고 다들 평가했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그런데 떨어질 수 있죠. 그게 인생이라고. 그런데 현재의 작은 실패가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선생들, 예전의 선생들. 잉여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좋은 대학 못 가면. 너희들은 똑똑한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밑에서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선생들도 있었어요. 그들 나름의 교육관이 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일 텐데, 하여간 이건 공부를 통해서 나름 깨달음을 얻고 많은 상담을 하면서 나의 상담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정확한 철학을 갖춘 다음에 가능한 거예요. 가능성의 존재라는 것,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내가 심판관, 지금 어제 그 판사처럼 심판관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룰에 근거한 합리적인, 그러면서도 그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긍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담가가 되어야죠. 저도 선생들한테 이렇게 막 저주식의 이런 얘기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그렇게 똑똑한 척하고 그렇게 잘 보는 척하면서 당시 안철수가 나왔을 때 안철수가 무조건 대통령 될 수밖에 없는 안철수 사주를 막 써놓고 내가 이거 안철수하고 친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안철수 사주 이게 맞다 씨가 이런데 대통령 되냐 안 되냐 물어보라고 해서 맞다. 내가 이렇게 무조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풀었을 때 제가 그때는 명리를 잘 몰랐으니까 아직 과정에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발했죠. 현대 시대상을 정확히 읽고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보고 그래야지. 그죠? 같은 사주도 누가 어떻게 써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그런 것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대상을 왜 무시해요? 아까 일제시대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난 단언해. 너 합격 무조건 할 사주야. 떨어지면 네 사주가 잘못됐어. 그런 식으로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웃으면서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운을 맞았으니 건강관리 잘하고 마지막에 지금까지 충분히 공부했을 테니까 마지막에 체력관리 마음 편하게 하는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써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몇 개월 전에 아직 몇 개월 남았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합격을 바란다. 사주가 좋다 합격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오타니 사주가 좋아서 무조건 LA 다이어스가 우승할 거야. 그런 거 없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팀원들의 사주를 다 봐. 그러니까 한 해는 절대로 관인을 얻을 수 없어. 올해 월드 시리즈 우승과는 거리가 있는 사주야. 걔 때문에 안 돼. 그렇게 볼 거예요? 모든 걸 인간이 다 맞출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의 타고난 운명, 그리고 운명적 범주 속에 그가 어떤 길을 선택해 왔는지, 그 선택한 길 위에서 그가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와 실력을 토대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지금 봉착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더 크게 봤을 때, 크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거든. 그 영역을 크게, 그런 명리도 한 개인에게 최선의 조언을 통해서 그들의 이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학문,
소극적으로는. 근데 적극적으로는 그야말로 공동체,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양재양문의 역할을 하면 더할 나위 없죠. 얘가 좀 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손인연다 3장에 7개의 뺨이라는 대목 있잖아요. 그 검열 엄청나게 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연극 무대에 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배우들이 대사를 치지 못하고 거기 이제 사법경찰도 있고 그러니까 입을 뻥긋뻥긋 하면서 그 대목의 대사를 소화하죠.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뭐 말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압력이 들어오고 그래도 우리 말하고 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해야죠. 어목한 시절 그렇게 견뎌왔는데 다시 그렇게 자기들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법을 악용하는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나라를 통째로 넘기고 우리의 삶을 갖다 바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명리학 공부하면서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하게 돼요. 반드시. 그에 대한 나름의 해답을 제 책에도 녹여놓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자기만의 철학을 명리학 공부 과정에서 꼭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이 대목에 이런 질문을 하죠. 그 희곡에 지워진 대목,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인간의 최저선이라는 게 있다고. 지금 이 정권은 그 최저선을 넘어섰어요. 근데 우리까지 넘어서면 안 되죠. 그래, 우리도 뭐 주가 조작하고 속이고 뻔뻔하게 우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타고나지 않은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에너지와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이 사회적 공교육의 책무고 우리 사회가 제시해야 될 우리 공동체 이상이고 그렇죠. 그것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으로 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문해 볼 필요는 있죠. 을사년, 내년에 이제 입춘 지나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사주에 연애는 이 글자 을사가 무조건 새겨지겠죠. 을사라는 글자 이걸 가지고 열심히 해석해봐야 여러분 공부에 도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이민개묘에 굉장히 그 에너지를 잘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에너지를 썼고 이제는 밝은 에너지들이 오는 것은 사실이죠. 그 밝은 에너지가 오면 내 삶도 밝아지고 무조건 좋으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군가에겐 좋고 누군가에겐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갈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겠죠. 특히 직장의 룰에 딱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할 것 없고 그런 것이죠. 그 특별할 것 없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박하게 살아가는 거죠. 별것 없는 것 같아도 직장에서 나가라 하는 순간 삶이 뒤흔들리지 않습니까? 직장 내에서는 팀장이었고 능력 있는 대리였고 그랬는데 옷 벗고 나가야 돼. 새로운 직장을 얻으려고 해도 없어. 그리고 AI 시대에 내가 가진 능력은 문과적 능력이야. 그야말로 써먹을 데가 없어. 사람들 원하지 않아. 그랬을 때 내 삶이 뒤흔들릴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충격이란 사업을 통해서 뭔가 큰 것을 기대하다가만 그런 존재들에 비해서는 작은 것이겠지만 인간은 항상 자기 고통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간지 자체를 일주일은 공부하다 보면 을사가 이런 의미구나. 을목이 사화라고 하는 욕성관을 깔고 있구나. 거기에서 자유롭게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이 을사라는 에너지를 쥐고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에너지와 조합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국가적으로 우리가 을사늑약을 생각해 보면 을목이라고 하는 일본은 항상 이런 상관성을 쓰게 되겠죠.
그죠? 상관이 기본적으로 인성을 갖추지 못하면 이제 불법 비리 편법. 그러니까 일본이 항상 그런 짓을 을사년이 되면 하려고 한다고. 동시에 이제 확장하려 하겠죠. 자신들의 에너지를 밖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겠죠. 그것을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외부에 드러내려고 하겠고, 그 과정에서 무토라고 하는 영토도 넓히고, 그죠? 돈도 벌고 이런 얘기죠. 경금이라고 하는 권력도 키우고 힘을 키우고 그런 것이죠. 을경 앞에서 사화의 상관짓을 통해서 경금을 장생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간목을 쓰는 우리나라는 항상 이 을사년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사실상 주체성을 잃고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친일파들이 사회 각 분야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더욱더욱 빨리 갈아치워야 된다. 모든 짓을 다 하려고 하고 있다. 사실 이제 젤렌스키와 윤석열이 이렇게 통화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볼 때마다 롤모델로 삼고 있구나, 젤렌스키 지지율이 20%대였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막 80%대 육박해갖고 지금도 한 40%대 달리고 있다고 하죠. 이미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제 전쟁 중이라 대선을 치를 수 없어서 그냥 자동 연장되고 있는, 끊임없이 이제 계엄하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죠. 트럼프가 전쟁을 끝내면 이제 대선에 이제 재선하기 위해 출마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윤석열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은 없는데, 전쟁, 계엄 이런 상황에서는 선거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권력이 자동으로 유지되고, 그러면서 젤렌스키 사례처럼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것을 획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그러니 헌법을 위반하면서 참관단이라는 미명하에 막 군인 5명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별짓을 다 하고 있죠, 지금. 그런 그야말로 이 불선한 정권이 더 연장되면 우리 울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다.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 제가 지난 컨텐츠들에 계속 얘기를 해왔죠. 간목일간 입장에서 울산인 보겠습니다. 지금 일지 무시, 월지 무시, 다른 글자를 다 무시하는 입장이에요. 총론 쭉 살펴보죠. 가변한 존재가 이제 겁제, 능력이 출중한 겁제를 만나는 거예요. 이 회사 사람, 그러니까 직장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능력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고, 항상 나를 활용하려고 하는 존재성을 갖고 있죠. 얘가 등락해 가려고 하는. 근데 얘가 인성의 어떤 조합, 내 글자 속, 그리고 이제 대운 글자와 이렇게 반응할 때 이게 상관패인 인성을 통해서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수를 갖고 있어. 그러면 얘가 상관짓 못하게 내가 통제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또 궁합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자사합. 그럴 땐 별 문제 없어요. 내가 값진 진토를 깔고 있는 백호야. 그럼 얘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수익을 올려주는 그런 거죠. 내가 값이냐,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의 리더야. 근데 얘 상관성으로 내 권력을 어떻게 해요? 딴지를 걸죠. 형을 걸어버려. 겉으로는 사신합 잘 따르고 막 사신합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술수를 쓰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글자를 갖고 있느냐, 더 크게는 어떤 글자들을 사전에 갖고 얘와 조합을 이루냐에 따라서 의미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마라. 우스운 얘기다, 그건. 큼지막하게 보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는 제가 감기 아직 다 안 나와서 어떤 날은 목이 풀리고 어떤 날은 목이 막 간질간질하면서 잠기고, 그런데 오늘이 후자의 증상이 있는 날이에요.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는 보이지 않게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애잖아요. 겉으로 굉장히 이렇게 남녀 불문, 용모가 화려하고 능력이 출중하고 언변이 탁월한, 패션 감각도 뛰어난, 내가
주눅이 들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어떻게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룰 거냐. 능력 있는 사람의 이 능력, 사활한 능력을 가진 얘를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할 거냐. 얘의 난동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어떤 해를 입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잘 막아내고 그럴 거냐. 그런 관점에서 큰 틀에서 갑은 봐야죠. 만일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건데 갑자라면 야, 네 아이디어를 좀 줘. 너의 기획력을 좀 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럴 때 내가 친구 따라 강남 가서 회사를 때려치고 얘의 사업 속에 이제 관이 있으니까 얘가 나 이러이러한 사업 하려고 회사 차렸어. 그럴 때 그 결과가 다른 글자와 이제 대운의 조합에 따라서 좋을 수도 혹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딴판의 죄송합니다. 딴판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감안해야겠죠. 이 정도로만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이제 갑이 겁제 만나는 것보다는 비견이죠.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 그래. 네 능력을 내가 잘 활용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는걸?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갖고 있느냐. 만약 을이일주다 그러면 사유 이렇게 관국을 짜면서 내가 왕의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겠네. 동시에 얘가 상관합살도 되지만 동시에 나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어요. 요금이 커지니까. 그런 조화로운 조화를 부리는 그런 상관을 얘가 갖고 있기 때문이죠. 갑을 먹은 기본적으로 하나는 겁재 하나는 비견인데 비견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지지관계를 봐줘야 돼요. 단순히 지지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글자들의 영향력을 다 봐야죠. 쉽지 않은 얘기죠. 공부가 덜 된 분들은. 단순하게 보면 내가 뭘 갖고 있느냐 일시에 내가 재산 끌고 있어. 그러면 얘의 일이 내가 새롭게 맞이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굉장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을사라고 하면 나와 기질이 같아. 나와 실력이 같아. 이렇게 그야말로 라이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내가 어떤 자영업을 하려고 해. 회사 더 이상 못 다니겠어. 여기저기 상담해 보니까 해도 된대. 그런데 을사운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보니까 이미 그쪽에 많은 업체들이 있네. 가게가 있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을사일지 을사를 보면 그런 예를 들면 먹자골목 김밥집 분식집 하려고 할 때 그런 환경에 나 스스로 들어가줘야 내가 발전하는 거죠. 물론 무조건 아니에요. 내가 재성이 있는데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내가 손님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님이 안 다니는 곳에 나 혼자 독점하면 손님들 오겠지. 굉장히 멍청한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사주도 물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보금으로 만나게 되면 그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 잠재적 고객들은 이미 확보되어 있어. 근데 그렇게 갈 때 나의 고객들이 다른 집 가서 김밥 먹어보고 분식 먹어보고 우리 집 거 먹어보고 또 신장 기업인 거 먹어보고 여기 더 맛있네. 그렇게 해서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환경에 내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것. 직장을 다니면 이렇게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거야, 단순하게. 그러면 내가 큰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오퍼가 와서 스타트업 직원이 적은, 하지만 잘 됐을 경우에 아마 큰 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면 좋겠나?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은 거예요. 큰 틀에서 그런 의미다. 병화라면 정인을 만나는 건데 이 정인을 누가 들고 왔냐? 비견이 갖고 왔죠. 얘가 내 아이디어가 이런데 혹은 내가 이러한 문화예술 컨텐츠를 갖고 있는데 너 이거 받아서 나하고 공유해서 뭔가를 한번 해볼래? 그죠? 이렇게 만약에 사회에 경금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기획을 통해 내가 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돈 좀 벌어볼래? 그러면 인성적 비즈니스 뭔가 해볼래? 이런 거죠. 아주 가볍게 보면 나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우군들, 왜 나의 걸록지 비견이 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맞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해피하게 지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사화 입장에서 을은 내가 들어올린 건 아니죠. 출처가 여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출처의 병인이다. 그러면 그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나의 사상을 다른 비견들에게 올려주는 거예요. 내 사상을, 나의 글을. 그러면 그게 교육과 관련된 거기도 하고 출판과 관련된 거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직장인이라면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나누니까, 공유하니까. 그죠? 그런데 인이라면 그 과정에서는 순탄하게 한 번에 되진 않겠죠. 인사형이 나니까. 얘들이 받아들이질 못해. 처음에는 회의도 많이 해야 해, 조율도 많이 해야 돼.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케이. 이 편인이, 장생 편인이 이렇게 정연화돼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만약에 그런 식이 아니라 사회에서, 예를 들면 미토 상관에서 회사에서 같이 하고 있는 일, 거기에서 이제 올라온 거라면 실전을 통해서 어떤 법칙 같은 것을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하면 되네. 혹은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처럼 이런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해외에 있는 비견들에게 막 전파한다. 중견기업 이상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야 서로 지역은 달라도 인정은 달라도 회사라고 하는 하나의 이 틀 안에서 성공 사례들이 전파되고 그걸 통해서 간접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하시면 된다. 정화는 이제 편인이죠. 나에게 왕지, 얘가 기본 해석법은 병화할 때나 똑같아요. 얘가 편이라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편인이 어떻게 제극인 되어야 하는 숙제가 있잖아요. 겉으로 얘가 뭐 습목인데 뭐 사화가 있어서 이제 습기는 다 제어되고, 얘가 을이 그래도 정화는 뭐 잘 불을 당기지 못하고, 간목이라는 모닥불이 있어야 얘가 불이 막, 장작이 있어야 모닥불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지 말자고. 거기 벗어나야 돼요. 이 기호를 인간의 삶에, 인간의 사회적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여러분들도 자꾸 쓰시면서 그 언어 구사 능력도 굉장히 키워야 합니다. 뭐가 있든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정유일주다의 천일교인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 근데 얘하고 사유, 얘가 육은 뺏어가겠네? 그렇게 하면 볼 게 아니죠. 얘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사유축에서 재성국을 짜면서 내가 왕지, 그럼 내 유금을 더 키워주는 존재, 그런 거라고.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왔는데 내가 경금을 갖고 있어. 이 아이디어 덕에 내 경금이 엄청 커지겠네.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그야말로 좋은 지인, 친구, 협력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직장에서야 당연히, 그렇죠? 내가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나의 세력, 나의 근이 되어주는 존재. 근데 그는 많은 걸 배웠어. 이 을이 어디에서 드러났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편인인지, 제극인 돼서 드러나는 건지, 얘가 해외에서 유학하면서 정말 이 테크, 이 사진경금과 이렇게 연결된 소프트웨어, 이제 그런 정인 자격을 갖고 있는 앤지, 이 사람들의 그런 을목, 지식, 정보, 이런 거에 따라서 나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는 거 말고 친구가 돈 되는 정보를 줬어. 편인 정보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천간에서는 편인이지만 이미 제극인 다 된 상태로 드러난 거야.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해. 그러면 내가 경금, 유금 갖고 있었는데 경금 이렇게 드러내서 활용을 하는데, 얘 정보 덕에 야, 이 종목 사. 이렇게 갈 거야. 지금 다들 뭐 삼성 욕하고 뭐 다들 개판 5분 전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고 어쩌고저쩌고. 아니야. 우리 월봉에서 쓰리바닥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횡보, 정권 바뀔 때까지는 횡보를 이어갈 텐데, 이번 달에 바닥 치고 다시 다음 달에는 또 다시 이제 고점을 향해 오르고 오락내리락, 이게 반복이 될 거야. 그러면서 때를 기다릴 거야. 정권이 바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호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때 유망한 종목이 이거야. 근데 믿을 수 있는 친구고 그쪽 분야에 실력이 탄탄하다고 들어왔어. 그래서 오케이 믿고 한번 해볼게. 경금을 이 문서에 내가 투자했더니 일경합으로 돈이 많이 커지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많이 오버될 것 같아서 자세한 것은 이제 일주별로 다음 주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고, 무토일간에겐 정관이 오는 거죠. 그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거죠. 정관이 무토 위에 날아오겠네. 그러면서 이 사화의 편인 자격도 내가 이렇게 끌어올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무신 이렇게 되면 내가 그래도 젊은 나이에 전문가가 되게 노력을 했고 그런 전문 분야의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했어. 그걸 어디서 발휘해요? 사와 이렇게 연결해서 이 을목 직장에서 발휘하게 되겠죠. 사와 을목 입장에서 보면 상관이잖아. 관이 뭐라 막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그러면 신금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일을 해. 그런데 신금을 또 깔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합하면 현대적으로는 HBM 시대가 되어서 이제 반도체도 꼭 유금은 아니에요. 이제 이게 반도체 스택 때문에 AI 반도체들 HBM, 그래서 신금도 반도체로 많이 쓰여요. 2차 전지 이런 걸로도 많이 쓰이고, 이제 그런 분야에 내가 연구원이라고 치면 무신 전문가 회사가 시키는 대로 내가 쓰는 것은 이 사회의 이 화려한 그런 특수 자격 이런 걸 써서 사실은 내가 이러이런 편인 자격을 가지고, 근데 편인 자격인데 신금 신중 임수에 이렇게 제격이 되니까 현실적인 자격이겠죠. 그런 자격으로 일을 하는 사람, 코딩도 하고 연구하고 2차 전지 분야, 반도체 분야 그런 데서 일을 했더니, 혹은 평범하게 전자 분야 그런 일을 했더니 사시납수 그래서 돈이 커진다. 내가 일할수록 내 일이 돈을 임수를 장생시키는 그런 구조잖아요. 무신일주라면. 그죠? 회사 입장에서는 얘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줘야 돼. 그러면서 사실 합평을 하는 거죠. 받아들일 때도 있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몇 번 해봤는데, 그것 좀 아이디어를 바꿔서 이렇게 다시 해봐야 돼요. 그러면 티격태격도 하고, 이제 그게 조율의 과정이죠. 그러한 거예요. 무토일관 입장에서는 승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다. 취업 전이라면 이제 직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여자라면 이런 상관성이 풍부한, 그러니까 잘생겼어, 몸도 좋아, 언변이 뛰어나서 여자 즐겁게 해줘, 유머러스해, 그죠? 잘못하면 인성이 없으면 사기치는 정도 되죠. 옷 세련되게 입고 정장 끝내주는 거 입고, 하지만 보이지 않게 나쁜 짓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일 수 있죠. 겉모습과는 다르니까 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다가와서, 그죠? 나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결혼하기 좋은 그런 운이라는 거예요. 소위 그런 다양한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개토 입장에서는 이제 편관이야. 이 편관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다행히 이제 숨통 정인을 갖고 왔으니까 개토 입장에서도 을사라는 이제 조직에 내가 취업할 수 있겠네, 승진할 수 있겠네, 이런 것이죠. 근데 이 살은 항상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겉으로는 이제 정인이라고 하는 걸 살인상생으로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구조가 되면 받아들이면 되고, 또한 사준경금, 내가 이 경금이라는 상관을 쓰면 을경화 앞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이 상관적 능력을 통해서 관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편관을 아주 내가 잘 받아들여서 나에게 큰 발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천간에서 이 밑에도 마찬가지 인성을 내가 원활히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야말로 을이라고 하는 이 편관을 아주 세게 두드려 맞을 수 있단 말이야. 특히 을이 여기에서 굉장히 근이 다 강한 그런 구조다 그러면 편관의 폐해에 스트레스 많이 입고 몸으로도 올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인사형 이런 구조에서 올라온 을이라면 이제 힘이 좀 세겠죠. 그래서 몸빵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 몸 관리 안 하고 미친 듯이 편관의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써버리면, 즉 모든 책임감을 내가 떠안고 에너지를 극한으로 쓰면서 직장 생활을 하건 뭐 자영업을 하건 혹은 또 다른 일을 하건, 그렇게 되면 몸이 어느 순간 훅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줘야 되는 거고, 인성이 있다가 무조건 소통된다. 오행 건강 쪽으로 보면 내가 수기가 굉장히 부족한 사주야. 없어. 아예 무죄사주야. 혹은 근이 약한데 하나 떠 있어.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조직에서만 내가 월급을, 재성을 벌어가야 되는 사주인데, 을이 나면 재생 쌀 사주잖아요. 뭔가 투자해서 안 줄 수 있고, 회사에서 돈 벌기가 진짜 힘들다. 노력할수록 살이 와버리니까, 뭐 일 잘하면 잘했어 뭐 상장 하나 주고 막 일 더 시키고. 원래 이렇게 병관들에게 일이 많이 주어져요. 잘하니까. 그냥 파레토 법칙 아닙니까? 20%가 조직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니야. 어영부영 막 일 잘하는 척 묻어가고 뭐 살살거리는 그런 80% 중에 또 소수들이 막 인정받고 오히려 라인 잘 타서 승진하고. 인간 사회에 뭐 그런 정치인은 직장생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기토 일간 입장에서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이 책임을 온전히 다 받아갈 거냐, 적절하게 잘라낼 거냐. 적절하게 잘라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 강한 평관을 두드려 맞고 지지에서 막 형살 걸려서 올라오고 이러면은 이제 몸이 훅 한순간에 이렇게 막 쫙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재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수기와 관련된 그러한 질병, 특히 사람 몸은 뭐 다 물, 피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기가 마르는 운에는 굉장히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그야말로 힘이 쫙 빠진다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야. 거기에 살이 강해지면 이제 책임을 더 이상 못 맡는 형국이 돼버려요. 몸이 못 견뎌. 스트레스를 정신이 다 이겨내지 못해. 그래서 번아웃이 와버려요. 그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 부부도 사이가 좋을 때는 뭐 서로 뭔가를 해주려고 하고, 내가 지금 남편이 집에서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다가 화장실 이용했는데 화장실 지저분해서 밥 먹기 전에 청소해놓고 먹자. 그랬을 때 역시 맞벌이하는 와이프가 와서 남편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나 화장실 쓸 때 기분 좋으라고 청소까지 다 해놨네, 이런 걸 눈치챌 수 있잖아. 물기가 안 말랐을 테니까. 이렇게 서로 좋을 때는 그런 것까지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화장실 청소해, 설거지 다 해놨는데 와이프 눈에는 그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더러운 거실이 보여. 이 시기는 일찍 퇴근했으면 거실 청소를 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남편은 기분이 나빠도 영대 안 했어. 근데 싱크대 보고 화장실 봤더니 청소를 다 했네. 옛날 같으면 칭찬했을 텐데 그래도 칭찬하기가 싫은 거야. 거실부터 해야 내가 들어올 때 기분이 좋을 텐데 이 시기는 뭘 거꾸로 해. 바보 아니야? 애정이 식었어. 아니면 이것까지 하고 밥을 먹든가, 왜 이건 안 하고 밥을 먹냐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가요. 내뱉는 말과 행동이 달라져. 하여튼 그런 거죠. 평관우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내가 나를 스스로 혁신하는 운이 될 건데, 이게 쉽진 않죠. 인간이 정해진 루틴이라는 게 있는데, 나를 혁신한다는 것은 어느 한 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이런 에너지라면, 그런 거에 익숙해진 사람은 이제 이 편인 공부를 통해서 그걸 재극인해서 활용하고 이제 그러기에 굉장히 좋은 운인데, 한 해에 딱 들어오는 반짝하고 사라지는 이 에너지를, 이 평관운을 아주 달게 이렇게 수용한다?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카톡 하면서 썼던 표현인데, 인간은 일을 꾀하고 도모하고, 그죠?
그래서 모사제인, 그러니까 일을 도모하는 것은 인간에 달렸고 성사제천, 이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렸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북벌할 때 제갈량이 이제 사마이를 딱 산에 가둬놓고 이제 불질러 화공해서 이제 사마이가 타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때 비가 오죠. 그때 이제 제갈량이 탄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자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을 도모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의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 그 하늘은 스스로 하는 사람, 스스로 하는 자를 돕는다고. 근데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좋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 그게 인간의 삶이고, 그래서 신은 과연 정의로운가, 선한가. 그냥 이 게임 속에 캐릭터들을 던져놓고 각자의 의사를 투영한 캐릭터들을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자기 캐릭터들, 서로의 캐릭터들을 키우는 예전에 다마고치 뭐 그런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사주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 하여튼 제 명리소설은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될 겁니다. 이어가보죠. 경금 입장에서 이제 정제정관, 아니 편관, 이 편관이 이제 장생편관이니까 회사에서 월급 받아가겠네. 미취업자들은 취업하기 좋은 이죠. 그리고 이제 그전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승진도 하고 연봉도 좀 오르는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겠죠. 그 경금 입장에서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특히 재성이 이렇게 관을 깔고 있으면 일단 이 돈을 지키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질문이 동시에 나와야죠. 재생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리스크가 있죠. 이 관의 속성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달라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경우다. 나는 이제 회사에서 나름 책임감 있는 팀장 직급의 사람이야. 이러면 사람이 방합을 통해서 내 권력이 더욱더 어때요? 강화되는 한 해가 되겠죠. 내 지위가. 그러면서 을이 넘어오니까 나쁠 게 없죠. 돈도 벌고 권한도 강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겁니다. 이제 이런 조합에 대해서 이제 일간별, 일주별로 해외에 좀 상세히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 경금 입장에서는 회사 들어가서 월급 받아. 심플하죠. 근데 사화의 속성을 가진 직장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화의 속성, 방송, 연예, 광고, 홍보, 조명, 게임, 자, 뭐, 예를 들면 뭐, 불꽃 화약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고, 백화점, 그다음 유튜브 회사, 무슨 디자인 회사, 뭐 등등등 화려한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 속에서 회사와 인연을 맺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혹은 내가 사업을 한다면 이제 돈 있는 거래처와 내가 연결되면 이제 돈이 잘 들어오겠죠. 수금이 잘 될 겁니다. 또 죄송합니다. 여자라면 이제 이 상관녀를 만나게 되면 힘들긴 하지만 나를 장생시키는 재주 많고 미인이겠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고, 좀 전에 그냥 반복하면 우와, 나의 지위, 나의 역량, 더 키워주는,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이성이 되겠죠. 조금 이제 빨리 해보겠습니다. 신금 입장에서는 경금보다는 불리화 중에는 이제 합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신금은 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강제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또 편재성이고, 내가 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거래처가 나의 이 사화와 내가 연결성이 좋다면 사중병화, 병신합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때요? 이런 거래처들과 내가 연결을 잘해서, 그런 비정규직이지만 내가 그 목돈을 딱딱딱 만질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조화를 잘 이루려고 하겠죠. 무식상사주라고 할지라도 사화와 내가 연결을 하면, 내가 사화라는 직장에 들어가면 식상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편재의 속성을 가진 그런 월급을 받겠죠. 편재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정제, 고정적으로 받는 것 플러스 알파를 항상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과급이든 스톡옵션이든 그런 모험성 같은 것을 편제는 항상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뭘로 연결되느냐? 만약에 신사다 그러면 사사, 형, 자형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정관을 추구하는 사람, 직장으로 쓸 수 있고 내 회사로 쓸 수도 있고 내 브랜드로 쓸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사화가 같은 글자이지만 을을 달고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사를 뭘로 쓸 거냐. 예를 들어서 제가 신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화가 내년에 야 내가 책을 썼는데 그래서 좋은 책이라고 소문이 났어. 많이 알려졌어. 그러면 이 사화라는 데하고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편제 받으면서 내가 강연도 할 수 있겠네.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겠네. 왜 그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해석을 못하냐고. 그러면 이건 뭐 제가 책을 내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드린 거고, 자기 사주에 맞춰서 내가 올해는 이런 일을 해야겠네 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미혼 남성 같은 경우는 을사와 을사라는 에너지를 가진 여성분과 이제 연결이 되겠죠. 연애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편제니까. 그죠? 그런 굉장히 예쁜 미인하고 내가 연애할 수 있겠네. 그러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돼요? 내가 식상을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식상생제. 내가 말도 걸고, 그죠? 소개팅도 하고, 그러면서 사이가 좋아지는 거지. 신금은 맨날 간목을 봐야 뭐 정제 와이프. 아니야. 내 사주에 내가 편제 부인을 얻게 되면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계속 애인과 같은 느낌으로 살아간다.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런 구조여서 정말 실증나지 않아. 늙었는데 계속 손잡고 와이프하고 노는 게 제일 좋아. 주말이면 무조건 와이프하고 나는 놀아. 딴 거 안 해. 실제로 그런 분 계세요.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에너지를 타고났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낚시하러 떠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조기축구도 하고 뭐 요즘에 러닝 동호회 뭐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이라면서요. 그렇지 않고 항상 같이 놀고 싶어하는 남편 얼마나 좋아. 근데 또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놈이 싫어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인간은 왜 주말에 안 나가고 내 옆에 있으려 그래. 나 자유롭고 싶은데 내 취미생활 하고 싶은데 동호회 활동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다 궁합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쓸 거냐, 단순히 직장으로 쓸 거냐, 그런 거에 따라 다른 것이죠. 목이 굉장히 간질간질해서 참고하고 있는데 튀어나오는 것까지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 돈을 올린 거라면 이게 또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화라는 곳에 투자해 주는 걸 수도 있어. 야, 어느 이 첨단 AI 비즈니스 이런 걸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투자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뭘 갖고 있느냐, 이 돈이 출처가 어디냐, 이 돈의 출처가,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이 회사와 내가 이렇게 병신합을 하려고 해서 식상 투자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내 돈 직접 올려주고 봤더니 야, 저 사장이 잘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막연한 것보다 그것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보는 비즈니스 모델이긴 한데, 기술력도 탁월한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런데 내가 뭐 AI 분야에 완전 전문가는 아니야. 그럼 조언을 얻고 얘들의 브리핑도 들어보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빠른 건 뭐예요? 그 사장 사주 보는 거야. 사장이 잘 될 사람이면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좋죠. 돈 많은 분이라면. 임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상관생재하려고 하는 그런 운이죠. 그 돈을, 그러니까 을이 떴으니까, 특히 여기서 떴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을 이제 밖으로 표출하면 세상에 드러내서 사업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결과물을 내가 잘 끌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라면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를 추진해 보세요. 그러면 결과물이 좋을 거예요.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죠? 남자라면 이성, 사화라는
밝고 화려한 이성을 향해 열심히 구애 활동을 해보세요. 그럴 수 있죠. 임신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신합평에 그런 정말 미치는 에너지도 되고 그러면서 또 뭐 다툼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집착도 있을 거고 그건 뭐 알아서 하면 되고 그런 것이 예측이 되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수를 내가 어떻게 쓰냐. 임수 입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한 해가 되겠죠. 구조에 따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죠. 주식 투자했어, 돈 엄청 벌었어, 이런 것이에요. 그 임수 일간 입장에서 회사에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특히 이런 운에는 직장을 다니면 이렇게 식상생재 운에는 내 것 차려서 해보고 싶은 특히 뭐 임진일주등 형태로 이렇게 막 연결이 되면 굉장히 하고 싶죠. 미친 듯이 하고 싶어져요. 왜? 하면 돈 벌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구조가 좋으면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장에서는 이제 식신이라는 전문성을 써서 역시 사화라고 하는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겠어라는 것이죠. 내 전문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개수입, 을목, 궁합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임계수는 다 이 지지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결과물을 회사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과가 이렇게 났어. 그래서 포상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개인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이 내 회사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컨텐츠를 표현해 외부로, 그럼 출간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성과가 굉장히 좋을 수 있어. 이런 것이죠. 이 에너지, 을목을 만난 개수 에너지는 굉장한 이 에너지의 방향성을 보이죠. 이쪽으로 쫙 내 에너지를 방사할 거야, 키울 거야, 결과물을 끌어들일 거야. 결과물이 내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보다 더 커질 거냐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마치 개유 이런 것처럼, 근데 개유일주인데 내가 편인 문서를 갖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인성이라는 무기를 활용할 때 편인이 제극인 돼서 내가 확 가치를 가질 수 있으니까 사유합하면서 내가 이 돈을 끌어들이는 수단이 유금인 거고, 그러면서 얘가 제극인 되고,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이 을이라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제자분들에게 낸 퀴즈인데, 개묘병진 신유가보. 지금 2세잖아요, 올해? 자, 개미년에 태어났으니까. 만으로 이제 1세고. 근데 이제 이런 사주의 진로를 한번 맞춰보시오. 그러면 많은 얘기들이 있죠.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까지 뭐 사주 보면 안 된다 등등등. 제 입장은 봐라 이겁니다. 제가 이제 두 조카가 있는데 다 조언해줬어요. 한 녀석은 의사 쪽으로 가면 돼. 이제 지금 뭐 15 이렇게 됐으니까 그 길을 향해 적성이 잘 맞아 또. 한 녀석은 이제 경제 이런 쪽으로 공부했다가 중년에는 이제 부전공의 철학 쪽으로 가줘야 되는 사주다. 기질이 진짜 기가 막히게 이렇게 돼요. 그런 조언을 따르면,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재능을, 어떤 잠재력을 갖고 태어난지를 알기 때문에 부모의 환경에 맞춰서 이제 그야말로 시행착오 없는 지원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도 이제 50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요즘은 이제 좀 줄긴 했습니다만 아이를 잘 안 낳기 때문에 가정 환경에 따라, 실제 현실적인 가정 환경에 따라서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조언, 적극적인 투자가 밑받침이 된 그런 조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만 좀 드려보면, 정인 사회에서 태어났네, 여기에 푹 빠지겠구만. 문화예술적으로 보면 거기서 튀어나왔어, 그죠? 거기서 전문가가 되어야 돼. 활동영역 국가자리 해외자리야. 와, 굉장히 영향이 클 수 있죠. 그런데 사회로부터 어때요? 관, 명예도 끌고 올 수 있고 인기도 끌고 올 수 있어. 신유, 이야, 이거 뭐 어릴 때 병화, 이렇게 근을 가진 병화, 또 정사 이런 식으로 병화 근을 많이 아주 강력하게 갖고 있죠. 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이 인기를 끌어오면, 명예와 인기, 유명세와 인기를 끌어오면
돈 임묘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 딸려 있잖아 이렇게 그죠? 쫙쫙 끌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큰 명예를 얻는다. 굉장히 이런 사진이 이쁘거든. 반짝반짝해서 특히 이 식신도 그냥 식신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화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조명을 받으면 분수대에 물이 이렇게 햇빛 아주 찬란한 햇빛을 받아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무지개가 촥 뜨는 것처럼 몸이 굉장히 이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문화계겠냐고. 집이 부유해, 예뻐, 반짝반짝해. 그러면 연예계, 뭐 모델, 뭐 이런 쪽으로 가야죠. 일찍부터. 왜? 일찍부터 이런 운이 왔잖아. 그죠? 그런 쪽으로 밀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은 환경이면 누구나 만약에 가서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에 맞게 조언을 해주면 되죠. 왜? 다 들어있거든, 이 사주에. 이런 것까지 들어있어. 나중에 재생살에 단점이 있네. 그죠? 그러니까 남자로만 보면 이 남자가 이제 30대, 40대 일찍 결혼해서 그냥 스타니까 수많은 비겁들을 보게 되니까 바람둥이성이 너무하죠. 아, 그게 뭘 문제야. 지금 어린데. 이렇게 얻을 거 없고, 뭐, 그렇지 않을 거 또 그렇고. 그런 거죠. 이 남자하고 이렇게 막 이렇잖아. 우유파도 나고, 얘는 옷이나 막 이러면서 접촉이 많잖아요. 다른 여자들도. 뭐 어때? 내 선택인데. 그런 걸 해보는 거지. 그런 남자 만나서 돈도 날려보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조언은 이제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지금은 이 사회에서 받은, 그리고 또 이제, 가정하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진 에너지를 최상으로 어떻게 쓸 거냐. 이때에 걸려있는 그걸 최소화하고 그러면 어떤 궁합을 맞춰서 이렇게 또 결혼하는 게 좋으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 딱 보면 이런 때 미리 일사이렇게 와버렸잖아. 일찍. 대운의 에너지가 일찍 그런 유아 모델, 뭐 배우 이런 쪽에 막 도전시켜야 이 에너지를 일찍 받아먹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진로를 몰라. 그죠? 그런 에너지 가진 걸 몰라. 그러면 그냥 뭐 유치원이잖아. 아니,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그런 관에 가서 그냥 재롱 피우고 그죠? 그런 에너지를 쓰고 끝 뭐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막 발표하고 그러면 아 이뻐 죽겠네 이런 거고 그게 쓰면 이제 일찍 그런 길을 열어가는 거고 뭐 헐리우드 배우든 우리나라 배우든 부모가 그런 쪽에서 이름을 얻은 사람의 자녀는 일찍 또 그 길로 가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재능을 키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주 하나까지 풀어봤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오늘 좀 힘드네요. 호흡이 잘 안 돼서 명리학이 필요 없는 사회에 작게나마 나의 명리학은 그것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말이에요? 명리학이 필요 없는 사회 그것은 그야말로 정의가 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사회. 그죠? 우린 그 갈림길에 있다. 우리나라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명리학을 긍정하는 사람에게 제 명리학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야, 그거 쓰레기야. 그럼 그런 사람은 제 조언을 받을 기회가 없겠고, 제 책을 읽을 기회도 없겠고, 저와 같이 공부할 기회도 없겠죠. 정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고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면 참 기쁘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그런 이유를 알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치 정말 어려운 삶을 살면서 민주정부 막 욕하고 이재명 나쁜 놈부터 시작해서 막 저주 내리고 이런 분들 우리나라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때에 자영업연합회에서 윤석열 공개 지지 선언했었잖아. 참 대선 기간에 그런 분들이 안타깝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만든 세상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다 포함해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면 쉽진 않겠지만 AI 시대에 더더욱 쉽진 않아요. 근데 AI라고 하는 그런 무기가 그래도 선하게 쓰일 수 있는 사회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 세대가? 그렇게 되면 명리학이 필요 없는 사회, 굳이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아도, 그죠? 내가 어느 환경에 태어났든 사회에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저의 명약은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드리고 그들이 그런 선함을 잃지 않고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명리학은 어떤 철학을 담고자 하십니까?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